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고전해온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만 보름 만에 코스피가 4.87% 떨어졌습니다. 중동 정세 등 해외 요인에 더해 나빠진 남북관계 등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435. 코스피는 하루 만에 2.47%, 6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2440선이 무너졌습니다.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 H지수를 제외하면 코스피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외국인이 9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2.5% 넘게 떨어져 83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올해 들어 보름 만에 4.87% 하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웃 일본 증시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 수준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G20 주요국 대표 지수와 비교해도 같은 기간 코스피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홍해 주변의 중동 정세 불안이 심각해지고 여기에 남북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탓입니다. 강도 높은 발언들을 했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또 강경하게 반응하는, 그동안에는 상수로 봤잖아요. 이번에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삼성전자 등 대표주들의 실적이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깜짝 발표하는 등 지난 연말부터 인위적인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는 그때뿐입니다. 공매도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경제의 미래가 밝아진다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이 전망이거든요. 달러당 1293원으로 시작한 올해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만 12원 넘게 올라 134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엔 MBC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 의혹을 고발한 지 넉 달여 만에 공수처가 국방부와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해병대 쪽에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국방부와 해병대의 일부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작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받았다고 고발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대상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과정, 또 경찰에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들입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5차례 연락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 직접 과실이 없는 혐의자는 제외하라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사건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당시 이종섭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수행하면서 텔레그램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를 검토해달라, 장관은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했다, 8월 10일 이후 이첩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수사를 축소하거나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공수처가 최측근들을 압수수색하며 이종섭 전 장관과 윗선을 겨냥한 모양새입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전 장관은 MBC와 통화해서 대통령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직접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지시 전달 과정을 역으로 쫓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공수처 관계자는 윗선 등 수사에 대해서 드러난 것이 있다면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경남 양산시 의회 김태우 의원이 여성 공무원을 1년 넘게 성추행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 의원은 술자리나 노래방으로 피해 직원을 수시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정활동이라면서 업무 추진비로 고기와 술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년 넘게 여성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산시 의회 소속 김태우 의원. 지난해 7월 7일 저녁 김 의원은 방이 있는 고깃집으로 피해 여성 공무원을 불렀습니다. 여성은 며칠 뒤에 있을 현지 시찰에서 또 괴롭힘을 당할까 봐 음식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가면 2박 3일 동안 내 괴롭힐 건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그리곤 여지없이 김 의원의 추행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와가지고 끌어안고. 그래서 제가 아니 좀 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방이 있는 데를 가요. 뭐 끌어안고 이렇게 하려고. 고깃집에서 나와서는 바로 옆 건물 노래방으로 데려갔고 추행은 이어졌습니다. 무슨 술집 아가씨처럼 술 먹이고 뭐 또 그때 저 끌어안고 진짜 이런 거 안 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도 이미 다 한 건데 뭐 이러면서 계속 끌어안고 또 엉덩이 만지면서. 김태우 의원의 업무 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반 업무 추진비 카드로 고기와 술값으로 10만 5천 원을 결제했는데 현장 의정 활동을 위해 4명이 함께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두 분이서 드셨고. 예. 우리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조언을 해줬죠. 왜 이렇게 결제를 올리신 건지도. 옆에 다른 지인도 있어가지고. 하지만 김 의원이 그날 피해 여성한테 보낸 메시지에는 비밀 얘기도 할 겸 둘이 한잔 하자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성추행을 위해 간 고깃집에서 업무 추진비를 쓰고 내용도 허위로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한 달 뒤 8월 21일에도 이곳에 불려나와 똑같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때도 5명이 함께 먹었다며 13만 5천 원을 결제했고 의정 활동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직원은 불려나가 성추행을 당할 때마다 친구들에게 SNS로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고 만약에 더 나쁜 일을 당하게 된다면 혹시 몰라서 친구들한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친구들은 이제 제가 답장이 없으면 걱정돼서 전화를 걸어줬거든요. 공무원 노조와 야당은 명백한 권력형 범죄라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꼭 참다가 마지막으로 도저히 안 되는 순간이 오니까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밝혀졌다고 봅니다. 어제 MBC의 단독 보도 이후 국민의힘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윤리위원회 소집을 검토했으나 김 의원이 어제 탈당해버렸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서울 지하철 사당역에서 스크린 도어라고 부르죠. 안전문과 열차 출입문 사이에 승객이 갇혔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고를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안전문 이미 통신장애 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기 불과 20일 전에 새롭게 교체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사당역. 출근하는 지하철 승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아예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뛰어갔어요? 출근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네네네. 지난 12일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갇힌 김다혜 씨도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신호와 열차가 출발해도 된다는 신호가 동시에 전달이 됐지만 열차 출발 신호만 처리가 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나마 김 씨가 탄 자리가 기관사가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를 넓혀놓은 맨 앞칸이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앞사람 앞분은 딱 타셨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열차문 닫히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스크린도어는 설치된 지 불과 20여일밖에 안 된 새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설치됐던 스크린도어가 통신장애 등 문제를 일으키자 지난달 21일 교체를 한 겁니다. 아침에 좀 출근할 때 좀 급하게 마지막에 타려고 하면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방은 가끔씩 안 열려가지고 그냥 낀 채로 간 적이 있어요. 지난 2016년 구의역 김군에 이어 김포공항역까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간격을 50cm로 늘리고 상하식 스크린도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지하철역에 적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 씨의 사고 직후 이틀 동안 사당역을 비롯해 같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35개 역사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며 스크린도어에 사람 감지 신호를 우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이슈를 소재로 삼아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죠. 특히 부정적인 이슈를 보고 달려드는 모습이 마치 교통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레커차 같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유명 아이돌 그룹인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인 비방을 반복한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비방을 올려 이목을 끄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였습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는 주요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국적이다. 초대받지도 않은 패션쇼를 찾아갔다. 동료로 예정된 멤버를 질투해 내쫓았다. 여러 차례 반복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작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동영상 18개와 그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연예인을 흠집내고 매달 최대 60만 원을 받고 유료 회원까지 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덕수용소 박 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법원은 장 씨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박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미국에 있다 보니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신원을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아서 구글로부터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민사, 형사 조치가 소속사는 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해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소속사가 낸 별도의 민사소송에선 허위 사실인 줄 몰랐고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여간 운영됐던 탈덕수용소는 작년 6월 돌연 폐쇄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킹으로 채널이 폐쇄됐고 연예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글은 곧 삭제됐고 작성자가 박 씨인지는 명백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